그리드라는 컴포넌트가 그려졌습니다. 근데 그리드는요, 정말 단지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리드는 항상 어떤 컴포넌트가 있어야지만 동작을 합니다. 그리드만 있어서는 동작하지 않아요. 어떤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느냐? 데이터셋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 데이터셋은 자,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데이터셋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네요. 데이터셋을 클릭해서요, 화면에 콕 찍어 봅니다.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데이터셋을 클릭해서요,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 해봅니다. 안 보여요. 이 데이터셋이라는 컴포넌트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UI 영역, 이 워크 영역에 보이질 않고요. Invisible Object라고 하는 이 영역에 차곡차곡 데이터셋 0, 데이터셋 01으로 보이게 돼요. 혹시나 Invisible Object 영역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잡고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해서요, X 버튼을 클릭해서 사라졌습니다. 요거는 같이 해보시는 거 좋아요. 자, 이렇게 클로즈를 해서 X 버튼으로 창이 닫혔어요. 창과 관련된 메뉴들은 왼쪽 상단에 뷰하고 관련이 있다면서요. 근데 뷰에서 아무리 찾아봤자 나오질 않아요. 자, 이 워크 영역에 있는 Invisible Object Area는요, 화면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맨 아래 Show Invisible Object Area라고 하는 아이, 에어리어가 사라졌을 때만 이 메뉴가 활성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를 클릭하셔야지만 화면에 보이게 돼요. 자, 데이터셋 00, 이 아이를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데이터셋 컨텐츠 에디트라고 하는 창이 뜨면서 컨텐츠와 소스 탭으로 해서요, XML 데이터를 그대로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에디트 창을 통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요, 이 타이틀 부분을 따로 띄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띄어서 크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늘려서 크게 사용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셋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요. 컨스트 컬럼이라고 하는 상수 컬럼, id 값과 밸류 값을 한 로우에 담아서 쓸 수 있는 i. 가끔 사이트에서 쓸 때 저희가 페이징 처리를 하려고요, 데이터를 가져왔더니 데이터가 많더라고요. 총 카운트 값, 인덱스 정보 몇 개까지 보여줄래? 라고 하는 정보들을 이 컨스트 컬럼에서 컬럼들을 가져와서 상수값과 같은 이 값을 가지고 한 방에 세팅해서 스크립트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컬럼 로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add new 컬럼을 통해서 두 개를 추가하게 되는 순간, 자, 로우 부분에 헤더 부분에도 컬럼 0, 컬럼 1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컬럼 Z에 컬럼 0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CD로 바꿔보시면, 자, 헤더, 로우 부분의 헤더 부분도 CD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에 해당하는 컬럼과 그 ID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로우 단위, add new row, new row, 행과 열을 가진 2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CD 값을 1과 2, 컬럼 1 값을 3과 4로 세팅해보죠. 저희가 더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엑셀의 장표에 셀 하나하나마다 컬럼의 ID 값들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복사에다가 붙여넣으면 여기에 들어갈까요?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해주시면 엑셀의 장표로 관리하시면 되겠죠. 더미 데이터도 있던데요. 그 셀을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을 통해서 한번 땅 호출했더니 XML 데이터가 보이더라고요. 그 XML 데이터를 어디에다 넣으면 될까요? 바로 상단에 소스 탭에다가 그 XML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어요. 자, 통신을 빵 호출하고 나면 가져오는 노멀 통신일 때 이 XML 데이터, 컬럼 인포와 그 안에 ID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ID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로우스와 로우라는 태그 안에 담고 있는 2차원 형태의 데이터 구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그대로 썼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더미 데이터가 있어요. 통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더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미 데이터는요, 저희 교육 자료로 가볼게요. 렉사크로 14edu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에 02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ds_emp.txt 파일을요, 지금 아크로 에디트가 바탕화면에 있으시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더블 클릭해서 메모장으로 여셔도 돼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여시게 되면 방금 봤던 컬럼 인포와 근한의 id 값을 가지고 있고 그 id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rows와 row라는 태그 안에 담고 있는 더미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더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해 볼게요. 자, 전체 컨트롤 키와 A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자, 전체 스트링 문자를 복사하셨으면 어디에다 넣느냐? 툴을 열어주시고요. 자, 데이터셋 컨텐츠 에디트라고 하는 요 창에 XML 데이터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XML 데이터를 자, 쭉 긁어서요. 자, 지우고요. 컨트롤 V로 그냥 소스 탭에 넣어주시면 돼요. 컨텐츠 탭 아닙니다. 소스 탭에서 붙여넣기 하시고 컨텐츠 탭으로 이동하시면 자, 세이브 할 거예요. 어플라이 할 거예요. 예스. 그러면 총 8개의 컬럼 ID 값과 그 다음에 4줄의 더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원관리 데이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데이터셋은 DB와 따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UI에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더미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그리드라는 컴포넌트에 표현할 겁니다. emfill underby dear, 네, 그 4번 정보, 키값이 될 수 있는 정보인데요. 아랫부분에 더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AA001부터 DD001까지 저는 얘를 입력할 때도 앞에는 영문 대문자 2글자 그리고 뒤에는 10진수 3자리만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 제한을 둘 거예요. 마스크 에디트를 쓸 겁니다. 풀 언더바 네임, 이름값을 표현할 건데 얘는 에디트 컴포넌트로 그리고 그리드라는 컴포넌트에 먼저 이 풀 언더바 네임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값만 그리드에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DPT 언더바이드는 콤보라는 컴포넌트로 이 코드 값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클릭했을 때 리스트로 친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코드 값만 그대로 표현할지 지정하는 이너 데이터셋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하이 언더바 데이트는 입사의 캘린더 컴포넌트로 표현할 건데요. 얘는 특이하게 데이트 타입이에요. 얘를 스트링 타입으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젠더에 m과 w라는 코드 값이 있을 때 이 i를 가지고 라디오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화면에 m과 w를 그대로 보여줄지 여성과 남성으로 바꿔서 표현할지 확인을 해보죠. married 1과 0이라는 데이터로 체크박스로 표현할 겁니다. 체크가 돼 있으면 결혼했어요. 체크가 해제돼 있으면 결혼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true와 false, y나 n 값으로 세팅하는 방법 확인해보죠. 셀러니는 2000부터 3500 얘도 특이하게 int 타입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스트링 타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스트링 타입으로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넘버 형태인 int 플러 빅데시말이 있는데 int 타입은 거의 안 쓰세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임, blob도 있네요. 자, 스트링 타입. 셀러리는 특이하게 int 타입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메모. 자, emfill underbar 메모라고 하는 라인은 여러 줄 입력이 가능한 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로 표현해 볼게요. 먼저 풀 언더바 네임이라고 하는 저 아이를 표현해 볼 건데 자, 창을 닫아 주시고요. 데이터셋 컨텐츠 에디터를 닫습니다. 자, 여기에 id 값이요. 데이터셋 00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원 관리에 적합한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id 값을 ds 언더바 emp로 붙여보죠. 엔터 치시고요. id가 바뀐 걸 확인하셨으면 바로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있는 그리드라는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이 속성 값을 제어해야겠죠. 오른쪽에는 프로퍼티스 창에 바로 바인딩 그룹에 바인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리드라는 컴포넌트는 항상 데이터셋과 연결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아래 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이나 글로벌에 있는 데이터셋이 리스트 형태로 뜨게 되고요. 그 중에 ds 언더바 emp를 연결. 자, 그리드 00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ds 언더바 emp로 연결을 했습니다. 끝인가요? 아니에요. 연결을 했으면 여기에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지 개발자가 직접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서요. 먼저 이름 정보만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헤더 하나와 바디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자, 우클릭을 해서 add head로 헤더를 추가할게요. 자, 헤더의 셀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얘가 헤드 밴드인지 바디 밴드인지 서머리 밴드인지는 오른쪽에 자, 헤드예요 라고 만들어진 타입, 밴드 타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좀 늘려볼게요. 자, 컬제로의 사이즈를 쭉 늘립니다. 파선의 반 사이즈만큼 한번 늘려봤었네요. 이 파선이 의미하는 반은
화면에 그려진 그리드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드가 화면에서는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셀 사이즈를 맞춰서 표현할 수 있겠죠. 헤더를 추가했고요. 데이터셋에 있는 로우 데이터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바디를 추가해야 돼요. 우클릭 add 바디로 추가. 헤더의 셀과 바디의 셀 여기에다 값을 세팅할 겁니다. 헤더의 셀을 선택하시고요. 자, 헤드의 셀을 선택하시고 얘는 어디서 표현할 거예요? 바인딩 그룹의 텍스트라는 속성값, 그리드 셀에서 가장 많이 작업하는 속성값, 바로 텍스트라는 속성값이 되겠습니다.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하드 코딩 할 수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 창이 보이네요. 이름을 입력할게요. 자,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눌러서 얘는 name이라고도 하죠. 엔터. 자, 줄바꿈 문자 셀에서도 표현이 가능한가요? 깨지네요. 로우 제로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발자가 일일이 할까요? 아니에요. 요청하시면 디자이너나 퍼블리셔가 이쁘게 그 템플릿에 따라서 만들어줄 겁니다. 그걸 따라주시면 되고요. 자, 바디의 셀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뭘 표현하냐? 바인딩 그룹의 텍스트라는 속성. 그리드의 셀에서는 텍스트라는 속성 UI를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Choose Bind Column. 자, 이 아이를 클릭해 보시면 컬럼의 ID 값들, 지금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는 컬럼의 ID가 리스트로 뜨게 돼요. 이 중에 풀언더바 네임을 연결해 주시면 바인드 콜론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순간 데이터셋에 있는 로우 데이터 중에 컬럼 ID가 풀언더바 네임인 I의 로우 데이터를 그리드에 전부 다 표현해 줍니다. 누가요? 엔지니어. 개발자가 신경 쓸 건 요 문법이었습니다. 바인드 콜론. 콜론이 한 번만 들어가죠. 오전 시간에는 제가 콜론이라는 거 하는 문법 중요하다고 했는데 서비스 그룹에 접근해서 쓸 때는 콜론 데이터를 연결할 땐 바인드 콜론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리드라는 컴포넌트의 이름, name이라는 헤더의 셀 정보와 바디의 그 데이터셋의 로우 데이터 중에 풀언더바 네임 값만 전부 다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이나요? 근데 이전에 제품을 많이 써보셨던 분들은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팅할 필요 없이 바로 인비지블 오브젝트에 있는 ds_emp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을요 드래그 앤 드랩해서 그리드의 컴포넌트에 그냥 담아만 주시면 돼요. 자, ds_emp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랩으로 자, 그리드라는 컴포넌트에 담아만 주시면 제가 했던 내용들을 한 방에 세팅해 주죠. 굳이 더블 클릭해서 하나하나 세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사항이 있죠. 지금 100개의 컬럼에 그 중에 3개의 컬럼 정보만 화면에 표시해 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3개의 컬럼 추가하고서 세팅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언제 97개를 다 지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됐다고 하더라도 헤더 부분에는 세팅해야 될 정보들이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로 이쁘게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컬럼의 id가 스트링 형태로 하드코딩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인드 콜론 해서 각각의 바디에 텍스트에 바인드 콜론으로 하나씩만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AA001과 요 풀언더바 네임 값 이 두 아이를 같이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니면 중간에 스트링 문자를 넣고 싶어요. 이런 기능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이따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그리드가 완성이 됐으니 실행된 화면도 한번 보셔야겠죠? 퀵뷰 실행. 그리드라는 컴포넌트가 데이터셋에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띄워주게 됐습니다. 사용자나 고객들은 만족. 근데 개발자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될 거, 이 그리드라는 컴포넌트는 항상 이 데이터셋을 바라보고 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바인딩 되어 있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데이터셋이 없다면 그리드는 단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드라는 컴포넌트 오른쪽에 edit라고 하는 한 줄 입력이 가능한 컴포넌트를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셋 ds_emp에 풀_name과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 자, 그리드라는 컴포넌트 사이즈를 보시면 가지각색이죠. 그래서 3개의 컬럼만 보일 수 있도록 emp_id와 풀_name, dpt_id만 보일 수 있도록
이 중간에 검은색 점을요, 사이즈를 줄여주세요. 자, 3개의 컬럼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를 클릭해서요, 그리드 컴포넌트 오른쪽에다가 쭉 아무렇게나 그려주세요. 자, 에디트라는 컴포넌트를 그리시고요. 에디트 00라고 하는 이 속성 정보에 바인드 인포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오전 시간에는 헬로 화면에 들어갔다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냥 나왔던 이 부분 바인드 인포를 클릭해 주세요. 자, 액션 아니고요. 자, 어피어런스의 valu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value라는 속성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데이터셋 ds_emp 데이터를 연결하는 게 데이터 즉 데이터셋이라는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거네요. 그 두 번째 풀언더바네임을 두 번째 있는 풀언더바네임을 연결합니다. 저장하시고요. 퀵비를 실행합니다. 자, 첫 번째 로우에 있는 풀언더바네임 값이 신수출이에요. 두 번째는요 연합킴이요. 세 번째는요 수미조요. 네 번째는요 JS팍입니다. 자, JS팍에서 제가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에디트 컴포넌트의 값을 JO로 바꾸고 엔터를 빵 치는 순간 그리드의 컴포넌트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풀언더바네임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컴포넌트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 얘네들은 단지 화면에 보여주는 UI 컴포넌트일 뿐이에요. 껍데기일 뿐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요 데이터셋이라는 컴포넌트와 연결, 바인딩이 걸리는 경우 그리드라는 컴포넌트나 에디트라는 컴포넌트나 바인딩이 걸려있을 경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데이터셋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드의 로우를 선택할 때마다 에디트의 값이 바뀌나요? 로우의 그리드의 로우를 선택할 때마다 저 로우가 선택됐어요. 데이터셋에 있는 로우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 정보가 수정이 돼요. 내 로우 포지션이 바뀌었네. 혹시 나 바라보고 있는 아이가 있니? 저기 에디트 컴포넌트가 있네요. 자, 로우가 바뀌었으니 내 바뀐 로우의 풀언더바네임 값을 다시 그려줘. 리드 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에디트의 값을 바꿨더니 왜 그리드의 값이 바뀌어요? 에디트의 값을 바꿨을 때 바인딩이 걸려있을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값을 직접 수정하게 됩니다. 풀언더바네임 값이 직접 수정이 됐어요. 혹시 나 바라보고 있는 아이 있니? 풀언더바네임 값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요. 저기 있네요. 지금 로우 정보에 바뀐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해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일 수 있는 바인딩이라는 기능입니다. 화면에 있는 UI 컴포넌트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연결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기능 바인딩이었습니다. 자, 이 바인딩 기능 또 많이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인딩 기능과 그리고 화면에 그려지는 컴포넌트들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